자, 빠빠빠빠빠빠. 자, 저기 마지막 11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114쪽. 자, 내가 두 문제를 풀어주겠어요. 639번과 640번 두 문제를 풀어주면서 도형의 이동까지는 끝냅니다. 콧물이 나오고 감물. 백 39번 보세요. 639번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각선이 있고요. 한 변의 길이가 20짜리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F, 비례를 3대 2라고 했구나. 3대1로 내분하겠다라는 얘기는 절반의 절반이지. 여기를 2라고 했고요. 중점을 F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인대요. 이렇게 움직일 때 최대값 구하십시오. 최소값 구하십시오라고 했거든. 일단 최단거리, 최소값 문제는 반사시키는 것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야. 그렇지? 자, 여기서 반사가 되고 반사가 돼요. 그 말은 이 반사시키는 선에 대해서 이 점을 대칭 이동시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 일단은 뭐 이 점이 이렇게 대칭 이동이 되겠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오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또 이 선에 대해서 반사가 되잖아. 그치? 또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이 점을 대칭 이동시켜버려. 그래버리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최단거리가 되는 거야. 자, 집중해라. 그래서 최단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바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구하겠다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냐면 얘는 피타고라스로도 풀 수 있어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줍니다. 잘 봐요. 자, 이 거리가 얼마죠? 여기가 중점이야. 그치? 이 거리는 10이야. 근데 다시 중점이야. 이 거리가 얼마가 되겠어? 5가 되겠지. 여기도 5가 되죠. 이렇게 선을 내리면 여기가 5가 됩니다. 그럼 이 거리는 얼마야? 그럼 여기 이 거리가 얼마가 되버리겠어? 10에 5만큼이 갔으니까 15가. 자, 이 거리가 얼마일까? 이게 절반이거든? 이게 절반이니까 10이야. 그치? 다시 절반이니까 5이야. 그럼 여기가 15가 되거든. 그치? 이게 15가 되는데 이 점을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아서 여기가 10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가 15가 되고 이게 10이니까 여기가 25가 되는 거야. 피타고라스로 최단거리를 구할 수가 있지. 그리고 이런 피타고라스 문제는 숫자가 너무 크잖아. 숫자 클 때는 이런 방법 괜찮아요. 3으로 나눠버려. 5로 나눠버려. 5, 35, 5, 25. 달력 이용해서 나중에 5배를 해버리면 되거든. 그래서 25, 9, 34니까 루트 33인데 원래는 5배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5 루트 34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알겠어? 자, 이게 대칭이동, 반사시키는 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합니다. 이게 최단거리의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640번. 이런 스타일 문제도 잘 나오는데, 자, 이거 이용한 문제가 좀 잘 나와요. 자, 보자. 여기가 20이야. 그리고 여기에 학교가 있어. 학교. 폭이 20이고, 뭐야? 도서관 여기에 있어. 도서관 여기에 있어. 도서관이 여기에 있다고 칠까? 여기에 있어. 학교에서
도서관이야.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학교에서 동쪽으로 80m를 갔대요. 동쪽으로 800m를 갔대요. 이렇게. 동쪽으로 800m를 가고 다시 그 지점에서 남쪽으로 620m를 갔대요. 이게 620m입니다. 이게 80m. 자, 뭘 할 거냐면 이게 도로야, 도로. 이 도로에다가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싶은 거야. 어디에다가 횡단보도를 설치했을 때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거든. 이건 이해를 하세요. 잘 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야. 만약에 횡단보도가 여기에 있어버리면 얘가 이리 왔다가 이렇게 20을 내려갔다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야. 이 거리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런 스타일 문제는 어떤 문제냐. 내가 진행 방향에서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 길이 생겨. 얘는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 거야, 20은. 그럼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버리냐면 이 무조건 지나가는 부분을 없애버려. 자, 어떻게 하느냐. 내가 힘을 줘가지고 땅을 밀어버려. 위로 20만큼 밀어버려. 하면은 이 선이 여기에 딱 붙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버리면 땅을 밀어버렸기 때문에 도서관도 20m가 위로 올라가게 될 거야. 아래 선을 위 선이 되게 밀어버린다고. 그럼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부분은 없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 이게 20이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600이 될 거야. 그치? 그런 다음에 최단거리를 구하면 돼. 학교에서 이리 가는 최단거리야. 이렇게 움직이면 돼. 1000이잖아. 680. 1000이잖아. 근데 이게 답이 아니야. 내가 그림을 바꿨으니까 이 상태에서 내가 아까 밀어서 구했잖아. 다시 원상 복귀시켜. 밑으로 20을 쭉 내려버려. 그래버리면 여기서 여기에 1이 오게 되고 이렇게 움직이게 돼. 이해가?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돼. 이게 최단거리가 될 거야. 그러면은 이거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 합하고 같아. 근데 이게 우리가 아까 1000이라고 구해버렸잖아. 이게 1000이야. 그럼 총 움직이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리는 이거하고 이게 1000인데 20이 내려갔으니까 1020을 내려가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무조건 지나가는 점이 있다면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걔를 밀어서 붙여서 없애버려. 이런 스타일 문제도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왔어. 알겠어? 여기까지가 어떤 놈이 책을 안 가져왔어. 종이를 몇 장을 쓴 거야. 너 집합 어디까지 했어? 유형 7까지. 응? 유형 7까지? 많이 못했네. 많이 못했어, 생각보다. 많이 못했어. 자, 이제 말했듯이, 다음 시간에 여기 시험 대비 교재가 나가면서 집합 부분은 같이 진행될 거예요. 시험 대비 교재도 풀고 집합도 풀면서 시험법이 달라진 데 있으면 바로바로 말해줘야 되고요. 잠깐만요. 청독고가 29일 시험, 초당고가 30일 시험. 맞죠? 29일인데. 청독고 29일, 초당고 30일. 29일. 바뀌었어? 어씨, 초당고 나한테 30이라고 말해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월요일에 직구가 있어서 중요한 약속을 내가 수학. 그래. 네. 그래 맞아요. 너희 때문에 내가 정말 이 2달 전에 잡아놓은 중요한 약속을 캔슬시켰잖아. 그 때문에 시험 때문에 내가 미안해요 하고. 뭔데요? 욕 맞고 욕먹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시험 때 빼는 거. 우리가 백형구가 누구지? 제 걔들이 경준이랑 백형구인가? 없나? 백형구가 아예 동백공과 백형준이가? 너하고 고노하고 백형. 아니 천덕이야. 백형. 너하고 고노하고 백형이잖아. 백형은 시험이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지금 너 시험 날짜도 안 알려줬어. 제일 빨리 시험 보는데 지금. 수학 날짜 알려줘야 돼. 너 24일부터 시험이잖아. 빨리 알려줘야 돼. 와, 야, 너희가 제일 급해 지금. 나왔을 거 아니야, 수학 날짜는. 여기 관심이 없어 시험에 고등학생이. 인생이라니까 진짜 이거 말이 안 먹혀. 막 인생을 얘기해도 안 먹힌다고. 어떡해. 진짜 나중에 진짜 너희들 나온 대학이 명함이란 말이야. 무조건 대학을 들어와. 대학 졸업하고 나서 어디 나오셨어요? 그런단 말이야. 무조건이야. 무조건. 뭘 하려고 해도 전혀 대학이 필요 없을 것 같은 거를 하려고 해도 그거 본단 말이야. 그거 하나로 모든 걸 결정해버려. 일단 딱 첫인상 대학 하나로 너희들이 한 50%를 결정해버려. 아, 쟤는 저기 나왔구나. 열심히 하겠네. 이런 생각 가진다니까 진짜. 그런 데가 있어? 대학이? 뭐야? 공부 치질 않았네. 성실도에 그 측정하는 그게 된다고.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잘했어. 무슨 이런 얘기를 해. 하지 마. 집합. 자, 유형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 왜 2시간 수업했지 않았어? 1시간씩 한 번? 딱 한 번 했어. 주양이네. 자, 이건 8번 보세요. 1시간 치고는 많이 나갔네요. 자, 너무 쉬워요. 이 유형 8번 유형은 너무 쉽습니다. 707번 보시면은요, A가 B에 포함돼야 돼요. 너무 쉽잖아. A에 들어있는 모든 게 B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치? 1이 있으니까 A에 1이 있는데 B에도 1이 있잖아. 3이 있는데 B에 3이 안 보이잖아. 그럼 A 플러스 2가 4A 빼기 5가 3이 돼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A가 1이거나 2가 돼버리면 될 거 아니야. 답은 3이지 뭐. 이런 문제들이야. 굉장히 쉬워. 그래서 터프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특히 집합의 포함관계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부등호예요. 부등호에 대해서 포함관계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 711번이 들어갔겠다, 야. 711번을 봐봐. A라는 녀석을 뭐 2차 부등식은 바로 계산할 수 있을 테니까 A라는 녀석은 이런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마 3 이상 3이야. 보면은 B라는 녀석의 범위는요.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A 초과 A 미만이 됩니다. 그렇죠? 절대값 푸는 거 알고 있죠? A는 양수가 돼야 되고요. C를 풀어보면 C는 나와 있네요. 9이야. 이게 뭐가 터프야. A가 B에 포함되고 B는 C에 포함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더해방식 할 때보다 훨씬 마음이 편하지. 집합하는 게. 자, 그럼 이대로 우리 포함관계를 보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수직선을 그려야 되고 일단 C가 제일 크대요. C가 제일 크기 때문에 C부터 가장 크게 한번 그려볼까요? C는 9 이하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 안에 두 번째로 포함되는 게 A가 포함돼야 돼요. 마이너스 A 초과 좋아요. A 미만입니다. 너희들이 헷갈려 하는 게 이 그림에서 A는 9가 돼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도 돼? 안 돼? A가 9가 되면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입니다. 민지야, A가 9가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생각을 하고 말해. 내 말투를 보고 대답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A는 9가 돼도 포함 관계가 돼요? 안 돼요? B는 9를 A를 안 가지게 되잖아. C는 끝을 가지잖아. 그럼 두 개가 똑같이 그렸다고. A가 9가 돼버렸다고 쳐. 어차피 B는 9를 가져 안 가져? 안 가지게 되잖아. 그럼 9를 가진 놈이 9를 안 가진 놈을 포함하겠지. 그래서 A가 9가 돼도 된다라고. 이 부분을 판단해야 된다고. 그래서 A는 일단 9가 돼도 되면서 작아야 돼요. 그 다음 가장 작은 거 들어볼까? 마이너스 3 이상 잘 봐. 이게 A인데 가장 작아야 돼. 3. 자,
자, 민지야. 3하고 A는 같아지면 B가 A를 포함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왜? B는 끝을 포함하지 안 가지고 있어. 근데 얘는 3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A가 3이 돼버리면 B는 3을 못 가져. 근데 A는 3을 가지잖아.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잖아. 그래서 A는 3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야. 이것만 이해하면 되게 쉬워져요. 근데 이거 시험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부등식 간의 포함 관계에 대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맞춰줘야 됩니다. 알겠어? 그런 문제가 있고요. 자, 이제 그리고 집합은 최근에 해가지고 기억이 좀 날 거야. 자, 유형 9번 보십시다. 자, 포함 관계, 부분집합 구하기거든요. 자, 내가 일단 부분집합을 다 써놓을게요. 16개가 나올 텐데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공식 알고 있죠? 2의 원소 개수 제곱이니까 16개가 나올 거야. 자, 부분집합 다 일일이 구해볼게요. 부분집합 구할 때는요, 원소 개수가 작은 것부터 구합니다. 자, 원소 개수가 만 개인 게 부분집합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은 공집합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이 공집합과 원소로 있는 공집합은 전혀 다른 거예요. 원소로 있는 공집합입니다. 그렇다면 원소 개수가 1개짜리인 부분집합은 자,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이렇게 1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집합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이렇게 4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원소 개수가 2개짜리 부분집합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보여주는 거야. 이게 부분집합 구하는 방법을. 자, 이거 안 물어보거든요. 이 2개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이거 2개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이거 2개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자, 이거 2개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이거 2개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그리고 마지막에 2하고 집합 1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이 원소개수 2개짜리입니다. 그럼 원소개수 3개짜리는 이건 3개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공집합 1, 2 공집합 1, 집합 1 공집합 2, 집합 1 그리고 마지막으로 1, 2, 집합 1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입니다. 그렇죠? 16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분집합을 구하는 거고요. 그럼 진부분집합 기억해요. 진부분집합은 무엇입니까? 부분집합이면서 자기 자신과는 다른 거를 가지고 진부분집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부분집합 개수는 부분집합 개수의 상대를 빼버리면 돼요. 그렇지? 그렇다면 여기 봐요. 자, 여기에는 모든 건 부분집합들입니다. 진부분집합 말하세요? 얘 빼버리면 진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기억, 공집합은 A의 진부분집합이다. 오케이. 니은. 자, 공집합과 집합이 여기 있잖아요. 공집합과 집합이는 부분집합이다. 그지? 공집합하고 집합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부분집합이 되겠죠. 디귿. 공집합, 자기 자신? 맞아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입니다. 자, 이런 포함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 718번을 잠깐 보실래요? 718번. 15 이하의 소수 쭉 말해봐. 15 이하의 소수. 2, 3, 5, 7, 11, 13. 이게 15 이하의 소수거든요. 근데 이것 집합의 진부분 집합을 X라고 했을 때에 진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들을 다 더할 거야. 그 합의 최대값은 얼마일까요? 물어봤거든. 그러면 합이 최대가 되려면 그 진부분 집합은 뭘 가지고 있으면 될까? 이것으로 이루어진 모든 집합들이 부분 집합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빼버린 게 진부분 집합이야. 그럼 진부분 집합 중에서 자, 합이 가장 큰 건 어떤 걸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클까요? 이것들로 만들어지면 된다고요. 이렇게 물어볼까 반대로? 그럼 이것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들의 합이 가장 큰 건 무엇일까요? 이거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진부분 집합 뭐라고 그랬어? 자기 자신과 똑같은 건 빼버리라고 그랬잖아. 그럼 진부분 집합 중에서 합이 가장 큰 거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될까? 하나만 빼버리면 되지. 어떤 거? 가장 작은 거. 똑같지만 않으면 된단 말이야. 진부분 집합은.
부분집합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빼버리면 이게 진부분집합이야. 이게 가장 합이 크겠지. 이해를 하세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치? 이해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720번 가볼까요? 진부분집합. 자, 준수야. 진부분집합 개수가 31개가 되려면 자, 70번, 720번. 진부분집합 개수가 31개가 되려면 원소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될까요? 어? 아, 잘 안 들려요? 4개. 자, 원소 개수가 4개짜리인 것이 지금 부분집합 개수는 몇 개입니까? 5개가 돼야지. 5개가 돼야지. 왜? 원소 개수가 5개가 돼버리면 부분집합 개수는 32개예요. 2의 5제곱이니까. 그 중에서 하나만 뺀 게 지금 부분집합이라고. 그럼 32개가 되잖아. 즉 20번에서 물어본 건 원소 개수가 5개짜리가 아닌 걸 물어본 거란 말이야. 알겠어? 이렇게 이해를 해요. 개념 정확히 알면서. 자, 알면서. 우리 724번을 풀어줄 거거든요. 잠깐 봐봐요, 문제. 724. 알면서 724번. 그래서 724번 보십시오. 아니야, 아무도 안 써. 나는 기물 파손 같은 거 안 했단 말이야. 100보다 작은 홀수예요. 총 몇 개입니까? 아, 23번. 50개, 50개. 자, 부분집합입니다. 진부분집합 개수가 63개예요. 원소 개수는 몇 개라는 얘기예요? 부분집합이 64개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몇 제곱? 64. 이게 몇 제곱? 7? 6이에요, 6. 원소 개수가 6이라는 얘기야. 이 말은 원소 개수가 6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작은 원소가 19예요. 뭐야? P의 원소 개수는 아까 말했듯이 P는 6개입니다. 최소가 합을 Q라고 했어요. 근데 P분의 Q의 최소값이에요. 자, P는 6이라고 정해져 있거든. 자, 이거의 최소값이에요. 어려운 문제 아니네. 잘 봐. 6분의 Q의 최소값 Q는 뭐라고요? 원소들의 합이에요. 그럼 그게 최소가 되려면 원소의 합이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작아야 되지. 가장 작은 원소가 19야. 그런데 원소를 6개를 가져와야 돼. 근데 합이 가장 작게 만들어야 돼. 근데 100 이하의 홀수들로 돼 있어. 당연히 차례대로 홀수를 가져오는 게 합이 가장 작지 않겠니? 이렇게. 그치? 이해를 해요. 자꾸 이해를 하십시오. 합이 가장 작은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19가 가장 작은 원소라고 했으니까 19부터 차례대로 홀수들을 가져오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공식 중에 하나가 뭐냐? 무조건 가져야 되는 거, 가지지 말아야 되는 거, 그거 없다고 생각하고 푸는 거지. 기억하지? 뭐 2하고 3을 무조건 가져라? 없다고 생각하고 계산해요. 1하고 5를 가지지 말아라? 그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푸는 겁니다. 그에 대한 문제가 되고요. 725번을 보세요. 725번. 그 식을 풀면 해가 x는 8, 26, 2하고 8 사이니까 3, 4, 5,
6, 7 이걸로 되어 있는 집합이거든요. 자, 3은 4는 반드시 가지고 5는 가지지 말아라. 부분집합 쓸게요. 이거 두 개 무조건 가지고 얘 가지지 말아라. 부분집합 쓸게요. 뭘 어떻게 생각해? 무조건 가지는 것도 빼버리고 가지지 않는 것도 빼버리라 했잖아. 몇 개나 넣어? 그럼 이게 제곱이지. 뭘 생각할 게 있어 이게 문제가. 가지는 것도 빼버리고 안 가지는 것도 빼버려라. 말하네. 빼버려라라고 했잖아. 그치? 그렇다면 말이죠. 729번을 풀어봐요. 재미난 문제네. 민우야, 최소값이 3이 돼야 돼. 그럼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건 뭐야? 그럼 가지지 말아야 되는 건 누구야? 0, 1, 자, 최대값이 7이래.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건 누구야? 7, 안 가져야 되는 건 누구야? 8. 끝. 3하고 7 무조건 가지고 0, 1, 2, 8은 안 가지는 부분밖에 없어. 몇 개가 돼? 2에 3개. 2에 3개. 이런 문제야. 좀만 생각 좀 해봐. 좀 30일로 풀어줄 거야. 문제 봐봐. 이거 어렵다. 거의 경우의 수에 관련된 문제네. It's so hard. You know, hard. 효가 이거 풀어봐. 731번. 풀었어? 풀었네. 저 영희가 안 맞는 거 맞았어? 자. 자, 해보십시다. 자, 어느 문제 되고 9 이하의 자연수들입니다. 아, 9 이하구나. 그럼 쉽지. 9가 있어가지고 어렵다 싶었는데 9 이하예요. 근데 뭘 가지지 마라? 6은 가지지 말랬죠. 6은 없는 놈 처리하십시다. 안 가져야 되니까 뭐 없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곱해서 6배수가 돼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6은 없잖아. 곱해서 6배수가 되려면 6을 만들고 있는 게 2 하나하고 3 하나이기 때문에
2배수하고 3배수는 적어도 하나씩 포함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 말은 3배수가 뭐밖에 없어 지금? 3밖에 없지. 3은 무조건 포함되는 거야. 이건 무조건 포함이야. 이건 무조건이야. 그래서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뭘 가져오면 되느냐? 자, 1, 2, 4, 5, 7, 8이 남아있잖아. 3은 무조건 포함이 된다라고 내가 가정해버렸어. 그 말은 당연히 X는 공집합이 아닙니다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버려. 왜? 3을 무조건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나는 뭘 하면 돼? 1, 2, 4, 5, 7, 8 중에서 가져오는데, 자, 3 하나하고 2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적어도 짝수 하나가 포함된 부분집합을 구하라는 얘기야. 얘가 짝수가 적어도 1개 포함된 부분집합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어요? 반대로 풀어버리잖아. 짝수가 없는 것에 개수를 빼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3은 무조건 포함해야 되니까 전체 부분집합, 이거로 만들어질 수 있는 전체 부분집합 개수는 2의 6제곱이야. 2의 6제곱 개수에서 짝수가 없는 것의 부분집합을 빼버려야 돼. 즉 2, 4, 7, 와! 2, 4, 8 빼버리고 1개, 2개, 3개가 남잖아. 3개로 만들어진 부분집합 개수를 빼버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좀 해. 경우의 수에 대한 문제야. 너희 이번 시험에서 경우의 수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진짜. 그럼 어려운데 이런 것도 약간 경우의 수적인 문제가 있지.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세 개짜리 다 풀어주는 건 그렇고요. 자, 모의고사 문제 할까요? 이제 모의고사 문제 얼마나 잘 풀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자, 12번 갈게요. 범위는 12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즉 741번까지만 가요. 이제 개별 수업 때 집합 안 할, 저 학교 시험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백현, 너희 백현 집합까지 다 나가는 거 확실해? 지금 집합하고 있는데요. 현범이 다시 한번 확인해볼게요. 확실히 뭐 약간 바뀔 수 있다라는 뉘앙스는 없어? 그건 없어. 아, 그래? 너무 무리하지 않아. 집합 안 끝났지 아직. 이동하고 있다. 동시하고 있지. 너무 무리하게 나가고 있어. 집합 어떻게 가느냐. 나도 무리하고 있고. 안 돼, 그럼. 안 돼요, 안 돼요. 자, 735번 마지막입니다. 이쪽이 마지막이에요. A라는 집합에는 근이 있으니까 2하고 3이 있죠. B라는 집합은 18의 약수니까 1, 2 얼마야? 갑자기 헷갈려요. 1, 2, 3, 6, 9, 18 이렇게 있겠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만 이해하면 되죠. X라는 집합은 A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말은 X에는 2하고 3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그런데 B에 포함돼야 돼요. 그 말은 B의 부분집합 중에서 2하고 3을 가지는 2하고 3 가지는 부분집합 개수가 몇 개인지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2, 3 빼버리고 4개가 남으니까 2에 4제곱은 이런 문제였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죠. 문제 738번을 풀어봐요.
자, 볼까요? A는 n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고, B는 자 n분의 8이 자연수가 될 수 있는 모든 x값을 가져오래요. 그 말은 뭐가 들어오겠어요? n분의 8이 자연수가 돼야 돼? 8의 약수겠지. 1 들어가면 8, 2 들어가면 뭐 4 이렇게 8의 약수가 들어갑니다. 4 들어가면 2, 1, 2, 4, 8 이게 B집합이에요. B. 그렇죠? 근데 자 이걸 잘 봐요. x는 B를 가지고 있어요. 1, 2, 4, 8 가져야 돼요. 자 x라는 녀석은 1, 2, 4, 8 가져야 돼요. 근데 A라는 게 있거든요. A라는 집합은 1부터 쭉 있어가지고 N까지가 있어요. 그런데 A의 부분집합이에요. 이것의 부분집합 중 1, 2, 4, 8을 가져야 돼요.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좀 8까지 써보자. 4, 5, 6, 7, 8, 9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A의 부분집합 중 1, 2, 4, 8 가지래요. 자 그렇다면 1 가져야 되고 2 가져야 되고 4 가져야 되고 8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게 63개래요. 이것의 부분집합 중 이걸 가지는 부분집합 개수가 정확히 말하면 64개인 거예요. A하고 똑같은 걸 빼라고 해버렸으니까 64개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얘를 제외하고 원소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64개가 되려면 이게 몇 제곱이야? 이게 6제곱이잖아. 그럼 이걸 제외하고 6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10 이하의 자연수. 그래서 10개 중에서 1, 2, 4, 8을 가지는 부분집합 개수가 이게 6제곱이 되겠지. 이해가? 오케이,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자, 똑같네요. 그러면 뭐 40번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40번 해버릴까 한번? 비슷한 게 나와 있으니까 40번 해봐요. 풀어줘 버릴게요. 이 마지막입니다. 그 숙제는 741번까지입니다. 주원이가 결혼식. 민지 안 봤지 저번 영상도? 네. 왜 안 봐서 자꾸 빠지는데? 빠질 때마다 안 보네? 어떻게 해야 돼? 학원에서 불러서 봐야 되나? 그거 분명히 봐야 돼. 그거는 빠진 만큼 그걸 채워야 될 거 아니야. 빠지기만 하면 안 되지. 이번 주 목요일 올 수 있나 민지가? 금요일? 토요일날 토요일 잘 안 오는데 온다고 와야 된다. 강의 봐야 되고 와서 숙제를 하는 게 아니고 숙제한 걸 모르는 걸 물어봐야 되는 거야. 토요일날 1시. (40분) 했어? 미루? B는 10의 약수인 거 알겠지? 그치? 네. 자, 똑같은 문제예요. X라는 집합은 A를 반드시 가지고 있으면서 B에 포함돼야 돼요. 그 말은 B의 부분집합이면서 2하고 3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소 개수가 4개 이상이래요. 따로따로 구하면 돼요. 생각해봐. 원소 개수가 4개일 수도 있고요. 원소 개수가 5개일 수도 있고요. 원소 개수가 6개일 수도
수도 있고요. 자, 왜냐면 B의 집합의 원소 개수가 6개니까 6개까지 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구할까? 자, 1하고 2를 무조건 가져야 돼. X는. 근데 원소 개수가 4개가 되고 싶어. 몇 개를 더 가져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 고르기예요. 이렇게 경우의 수하고 연관이 된다고. 자, 얘는 몇 개를 더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4개 중에서 3개 가져오는 거고요. 얘는 굳이 뭐 4개 중에서 4개 가져오는 거 그냥 한 가지예요.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경우의 수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 할 거예요. 책 정리해도 돼요. 바로 움직일 거니까.